자, 사례로 알아보는 부동산 투자 시간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서울 네. 부동산 상가의 실거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상가 1번부터 3위까지 3위까지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상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공통점이 있거든요. 어. 한번 좀 보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1위가 보자. 서초동 네. 강남대로에 있는 거네요. 네네. 이제 제가 한번 보여주시죠. 보여드릴게요. 보면 서초동 1328-3번지. 아, 여기 미리 찍어놨네요. 네. 여기입니다. 일단 서울 전체로 보는 거니까 거의 강남 쪽 건이 이쪽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 대지 면적이 537평. 이제 평당 8억에 해서 매매 금액이 4,300억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예. 위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위치가 이제 2호선 강남역과 신분당선 요거 트리플 지도로 역세권이라고 해주시죠. 보시면 돼요. 스카이뷰 말고. 예. 이게 이제 도심은 이게 익숙해서. 네. 로드뷰로 한번 보시면 강남 신분당선역 네. 세권이다. 1위죠. 강남대로. 1위. 네, 예. 역시 최근 강남입니다. 1년간. A 플러스 에셋 타워라고 해서 음. 최근에 이제 오피스 건물 있죠. 요 네. 주변 라인으로 네. 해서 최고가에 거래된 겁니다. 음. 평당 8억, 음. 4,300억 해서요. 그래서 뉴스에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고가라서 아마 그러겠죠. 뉴스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뉴스에는 최고가로 거래됐다. 오피스 상권 중에서 강남대로에서 최고가를 찍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테란노가 10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것 대비 이제 8억이면 이제 요 강남대로변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네요. 이 빼곡하죠. 뭐. 네, 다 상업지다. 보니까. 오피스 네, 상권이네요. 다. 네. 뒤에서도 한번 볼까요? 예. 뒤에서도 이렇게. 뒤에서는 상권도 형성되어 있는 네. 모습. 그런 식으로. 이거 토지 정보가 좀 궁금한데요. 건물 네. 정보나. 그대로 디스코에서 한번 봐주시죠. 네. 최근 1년간 가장 비싸게 거래된 거. 평당 8억, 4,300억. 와. 평으로 좀 고쳐주시겠어요? 제곱미터 말고. 네. 538평이고 연면적 9,050평.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에 네. 법인이 샀다 맞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은 지상 22층. 네. 지상 22층, 지하 7층으로 지하 7층. 건축 면적은 300평, 301평이네요. 그래서 연면적이 9,050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대지 면적이 아까 300평이었죠? 530. 538평. 네. 538평에 이 정도 건물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층짜리 굉장히 높다 맞죠? 대부분 이제 업무 시설, 사무실 네. 이렇게 허가가 돼 있는 저는 거. 지하가 7층까지 있으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지하가 다 들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지하 볼까요? 쭉 나오네요. 주차장이 몇 주차장. 층부터 있는지. 지하 1층, 지하 1층이 소매점. 네. 다음 주차장이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 하고 그다음에 감리실. 기계실. 기계실에서 기계실. 거의 지하 7층까지가 거의 주차장이 다 왔죠. 네. 주차 이런 거 잘 뽑아야 되겠다 맞죠? 네. 요새는 주차장이 중요하니까 사실 이 정도 A 플러스 에셋 이러면 뭐 자산을 운영하는 뭐 이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 돈 있으신 분이 뭐 지하철보다는 차로 이동할 거고 그렇죠. 그랬는데 주차장이 좁거나 이러면 또 주차할 데가 불편하죠. 없고 좀 가끔씩 불편하거든요. 그 부산에서도 이제 오래된 조금 전통 있지만은 오래된 호텔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아우, 좀 너무 싫죠. 네, 좀 네, 협소하거나 네. 좀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처음 갔을 때 그 인식,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정도 기업이면 발레 서비스를 미리 해놓지 않을까 그럴 것 싶기도 같아요. 하고. 뭐 누가 오냐 따라서 그러겠죠. 예. 이제 강남 역세권에 이제 신분당선 환승역이니까 완전 초강남 역세권에 네. 5번 출구 앞에 있는 네. 신분당선 5번 출구 앞에 있는 대지 500평대 건물 아까 뭐 다시 9,000평. 대지 538평 연면적은 한 9,050평 2022년 6월 달이니까 몇 달 안 됐다 맞죠? 네, 최근에 거래된 거 예.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 매물 보면 보세요. 142억이 나왔잖아요. 네. 단가로 하면 평당 1억 1천 맞나? 1.1억.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요거 8억. 확실히 상권 그리고 업무용 이런 지역에 입지다 보니까 확실히
지하철 역세권에 딱 위치하고 있군요. 네. 요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그냥 여기 상가 수익률 몇 프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옥으로서 이 회사의 프리미엄 이미지 같은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게 크게 작용을 하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익률 환원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랑은 좀 안 맞죠. 의미가 없죠.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사업 부지가 될 만한 것들이 땅값이 많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종종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자, 1위는 요거였습니다. 네. 자, 2위. 2위 볼까요? 네. 자, 2위는 역삼동입니다. 역삼역 세권 인근에. 역시나 강남 쪽이네요. 네. 네. 여기도 테란로에 접해 있는 물건이고요. 대지 398평에 평당 6억 4,871만 원. 매매 금액이 2,581억 8,700만 원. 깁니다, 맞죠? 네. 약 2,580. 네. 볼까요? 네. 역삼동 718-5번지. 일단 금액이 1위랑 1위랑은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보니까 아까 지도로만 봐서도 교통에 영향력이 좀 크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쪽이 강남역. 강남역 쪽이었으면 한 코스 옆, 2호선으로 한 코스 옆이고, 역삼역 여기고요. 테란로고, 멀티 캠퍼스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도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그죠? 네. 옆에 서울은 다. 멀티 캠퍼스 이 건물이더라고요. 보니까 삼성에서 지분이 거의 50% 이상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물건이었고 여기서 이제 뭐 교육도 하고 뭐 이제 컨설팅, 마케팅 그런 업을 좀 보는 그런 교육 기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렇게 막혀 있네요. 네. 막혀 있고 좁다 되게 많죠. 네. 차 한 대 뒤에는 정도. 차 한 대 들어가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 개념이죠. 예, 네. 다 이쪽은 사업 개념의 느낌이 많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그렇죠. 네. 건물 정보 한번 볼까요? 이런 분들은 뭐 투자를 넘어서서 사업으로서의 소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우리도 이런데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음. 부산 해운대도 좋고 맞죠. 네. 결국 역세권 메인 도로에 사옥들이 다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제 2022년 5월에 거래가 됐네요. 평당 6억 4,800에서 일반 상업 지역이고 건물 면적을 보면 총 연면적이 6,435평 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총 228평이 건축 면적으로 앉혀져 있고 지상 20층까지 지하는 그리고 지하를 볼까요? 여기는 지하 8층까지 되어 있네요. 역시 주차가 맞죠. 네. 주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워낙 또 인구가 많을 거니까. 네. 이런 요것도 이제 오피스 건물로 보이네요. 네. 업무 시설. 업무 시설이 2등. 네, 2등입니다. 네. 비슷하네요. 지하 다 학원으로 되어 있고 지하 주차장이 일부 주차장이고 밑에는 또 기계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으로 바로 갈까요? 네. 3번도 바로 옆입니다. 아까 우리 여기 봤죠? 네, 여기 옆에 역삼동 720-6번지 금액대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이 101평 600억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래된 아까, 거지. 네, 6억 4천. 이거는 5억 9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로드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더라고요. 네. 플레스타워. 네. 여기 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거랑 다른 건물이에요. 이게 건으로 최근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뒤쪽으로 다 볼까요? 요새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부동산 심리도 참 안 좋은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상관없는 사람들도 네. 있나 봐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최근에 거래된 것들 보면. 이렇게 사옥이나 뭐 업무용, 사업용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까 대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쉽고 네. 또 내 회사 위치가 여기에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적인 그게 게 좀 엄청 중요하기 크지. 때문에 예. 예, 사실 강남대로 혹은 역삼 이쪽은 진짜 사옥이라든지 네. 사업용으로도 그렇게 많은 건물이 그렇죠. 희소성이 있는 거죠. 네. 예.
왠지 여기서 사업한다면 성공하겠다라는 느낌표를 가지고 가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네. 네. 다 오피스 건물이니까. 네, 업무시설 다 업무시설입니다. 네. 다음 거 한번 보시죠. 또 네. 끝입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네. 바로 토지로 넘어갈까요? 아니요. 네. 바로 그래 넘어가면 안 되지. 네. 이거는 특징이 편집해서- 뭡니까? 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공통된 거. 특징이 네. 이제 뭐 역세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유명한 역세권이다. 네, 강남이나 역삼동, 네. 뭐 양재역 쪽 이런 데 거래가 되게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로변, 큰 대로변에 끼어져 있는 상업지. 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역세권, 저희는 우리가 지방을 좀 봤었잖아요. 네, 이때까지 지방을 좀 봤지. 네. 수도권에 이제 뭐 좀 서남부 쪽이라든지 그렇지. 경기도. 경기도 쪽에 네.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물론 상업지 이런 부분도 있고 나대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주거지 부분도 순위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상업지 네, 옆에 맞아요. 주거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라는 또 지역적 특성상 네. 아무래도 뭐 당연히 누군가는 서울에서 제일 비싼 곳이 어디냐 뭐 강남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 강남이 순위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입지적인 이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거의 같아요. 독보적이죠. 네. 자,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네. 요 동네 자체가 매물이 엄청 많은 곳이 아니에요. 수요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기업은 어디나 들어오고 싶은 데가 요 강남권이잖아요. 네. 테헤란로라든지 강남대로 이 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막 큰 의미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이제 이 정도 워낙 재산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용산? 이제 용산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전통적인 데는 명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권이 번화한 곳이 1번이었고 네. 그 동네도 안 좋다 해도 매물이 많이 없거나 뭐 이 거래가 안 됐거나 이럴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땅값의 법칙은 첫 번째는 이제 상권이 가장 번화한 곳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업무시설로 그쪽이 번화한 곳이 2순위. 근데 그 2순위도 워낙 탄탄해서 비싼 거지 저기 이제 상권이 발달한 곳은 평당 10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업무시설이 이제 약간 맥시멈이 거의 10억 초반대라면 이제 상권이 번화한 곳은 10억이 그냥 넘어가는 네. 평당가 제일 좋은 데를 기준으로 이미 예전에 넘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최근 1년의 거래 사례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고 그래서 좀 정리하면 첫 번째 땅값이 가장 비싼 데는 상권이 발달된 곳이고 네. 두 번째는 업무시설이 있다면 업무시설. 업무시설. 우리는 평택이나 이런 데 업무시설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 반도체 옆에 그 택지지구 내에 업무시설이 그때 순위권에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계속 순위권에 있지 않을까. 저희 아까 우리 순위만 봐도 사실 강남역이랑 역삼역 업무시설만 보면 같은 뭐 하나의 건역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역삼역에 또 뭐 예전부터 벤처기업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아까 금방 대장님 말씀해 주셨더니 상권은 사실 강남역이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강남역 일대가 그런 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역삼역 인근의 상권보다는 강남역 인근의 상권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르죠. 예. 네. 지하 상권도 잘 돼 있고. 네, 예. 네, 네. 여기서 음식점을 찾아보면 지하에도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거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도상에. 네. 근데 찍어보면 지하인 데가 많아요. 네. 예, 뭐 나오나? 네. 지하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하의 먹거리가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그 아래까지도 인구는 많고 땅은 비싸고 근데 땅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지하까지 상권이 퍼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가 빌딩도 토지의 쓰임새가 중요하다. 그리고 첫 번째는 상권이 발달한 곳, 두 번째는 업무지구가 발달한 곳, 세 번째는 이제 주거지가 비싼 곳에서 상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산으로 따지면 서울로 따지면 땅값이 비싼 데는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좀 순위가 변동되기도 했지만 네. 그는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고 하니까 또 지켜봐야 되겠죠. 전통적으로는 명동. 땅값이 비싼 데는 명동, 집값이 비싼 데는 강남이었잖아요. 그리고 업무지구로 발달된 데도 강남이고 네. 그 다음에 대구로 따지면 집값이 비싼 데는 수성구, 땅값이 비싼 데는 동성로. 네. 부산은 땅값이 비싼 데가 서면, 네. 집값이 비싼 데는 해운대. 네. 근데 땅값이 그 다음으로 비싼 데는 해운대의 상권. 그 다음에 땅값도 두 번째로 대구에서 두 번째로 비싼 데는 아까 첫 번째는 동성로를 했잖아요. 두 번째로 비싼 데는 범호동 일대 상권이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패턴이 있어요.
흐름이 비슷하다 그러죠. 네. 서울은 이제 땅이 없으니까 거의 네. 이제 빈 땅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쓰임에 따라서 그렇게 또 가격이 또 이렇게 네. 차별화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건물은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약간은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뻔한 걸 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에 토지가 더 궁금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토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